어제 국회에서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법 제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 때는 안 나온 얘기지만 뒷풀이 할 때 나온 얘기가 지속가능 발전이 게다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한 10년 정도는 해야 이게 감이 잡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화 국장님은 한 10년 정도 계속 해가지고 이 지속가능 발전 체제를 좀 구축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유엔에서도 사실 이 거슬러 올라가는 72년부터로 한 40년의 지속가능 발전 역사를 그렇게 잡는데 이 겨우 해낸 게 40년 만에 유엔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작년에 드디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목표를 공동 합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72년이 바로 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 환경회의인데요. 이때 포스터가 여러분이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면 문제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포스터였는데 그때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이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환경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남아있지만 이 72년도에 저런 얘기를 했으면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선진국들이 자기들 올라온 사다리 걷어 차버리고 얘네는 이제 환경 오염시키지만 이렇게 하는 판국에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보는 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만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이때부터 확실하게 정립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83년에 당시에 노르웨이 수상 이 그로할렘 브룬트란트라는 분이 유엔 경제 환경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4년 동안 저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책이 이제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저 책이 이 사람이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물길로 다니는 거 두 양동이 얻으려고 6km씩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들 전쟁에 끌려가 있고 다이아몬드 때문에 피 흘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저 보고서에는 실제 환경 문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보고서인데 내용의 3분의 2는 평화, 인권, 건축, 빈곤, 기아 이런 문제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개념은 이전부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드디어 합의가 됐던 공식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뭐 미래 세대가 쓸 거 남겨놓자 뭐 이런 개념이 확립이 됐고 그래서 사회 영역, 경제 영역, 환경 영역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을 통합시키자,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볼 거냐 이 이해당사자 포럼을 이때부터 만들어서 유엔이 지금도 저 조직이 있는데요. 논의를 할 때 저 조직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 여성, 청소년, NGO, 지방정부 그룹 이 그룹들이 유엔에 회의를 할 때마다 7, 8개월씩 논의를 하면서 수천 장의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저렇게 모여서 이 공동의 이 접점들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시민단체들끼리도 분야별로 모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지속가능 발전 개념의 이 5가지 특성들을 보면은 그게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관점을 갖자, 통합적인 시각을 갖자라는 것을 말하기는 좋은데 어려운 거죠. 시공간적으로 포괄해야 되고 경제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세대 내 세대 간, 동물 들어갈 생물종 간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물리적인 안전, 인권, 민주적 참여, 권한 이런 문제를 또 봐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왜 안전일까? 물리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안전, 의사결정에 대한 안전 이런 거죠. 그거하고 엮여서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증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공동의 미래 그 보고서에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하려면 정치, 경제, 국제 체제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특히 행정 문제에서는 유연하고 자기 교정력이 있는 행정 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연하다라는 말은 이 smart 행정을 넘어서자, 사일로 이펙트를 넘어서자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서별로 사회부서, 문화부서 그러면은 사회 예산만, 사회 정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정이 포괄해야 될 이런 영역들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낭비와 사회적 이 비용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우리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보면은 사회단체 따로, 경제단체 따로, 그게 역할 분담으로 이제 이 그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는 좋았는데 이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사회단체 따로, 경제단체 따로 해서 역할 분담을 나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까 하는 게 이 지속가능 발전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유연하고 자기 교정력이 있는 행정체제니까 자기 교정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료들만 모여있는 데에서는 도저히 자기 교정력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잘하는 거는 행정만 해도 되는데 교정 능력이 없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라. 지역 주민이든 시민단체든 기업이든 그런 도움을 받아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92년도에 리우 회의 때 이 87년의 지속가능 발전 이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72년 스톡홀름 회의 20주년 기념 회의를 한 거죠. 이때 정부 대표 GO들이 모였는데 그 반대쪽에서 넌자를 붙여가지고 NGO 모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NGO라는 말이 사실은 이때부터 입에 붙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NGO들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로컬 아젠다 21입니다. 의제 21이고 국가 간에는 의제 21인데 그것을 9개 주요 그룹을 각 장별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이 지방의제 21,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의제 21을 만들어라. 그게 92년에 합의였던 거죠. 여성, 아동, 청소년, 원주민, NGO, 지방정부, 노조, 산업체, 과학기술, 농민. 우리한테 제일 지난 한 20년 동안 약했던 부분이 원주민, 용산 사태 우리 경험했죠. 원래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개발해라 이런 거고, 그리고 특히 약했던 것도 노동조합, 이쪽에서 협력할 여력이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문제의식과 접근 방법은 저 9개 그룹이 같이 머리를 맞대자라는 거에서 그 9개 그룹을 만약에 의제를 발굴한다. 국가 차원의 아젠다 21, 지방 차원의 지방의제 21을 발굴한다라고 할 때 각 그룹별로 어떤 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빈곤, 기아, 건강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여성의 인권, 청소년의 노동권, 원주민의 주거권, 농민들의 보행권 이렇게 연결해 보는 요런 매트릭스 속에서 의제들이 발굴될 수 있었는데 우리 출발점은 환경부가 주무부서를 하다 보니까 주로 환경 문제에서만 초점을 맞춰왔던 거죠. 그 안에. 그래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아무튼 높이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가장 큰 성과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제 21의 이 수립 절차, 방법 이것이 9개 주요 그룹이 지방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 그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이 의제 21 작성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의제를 발굴하는 게 전문가들한테 영역 줘가지고 10대 행동과제 이렇게 발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모여가지고 각 단체별로 또 간사단체도 만들어가지고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9개 그룹 중에 이 핵심적으로 행정에서는 과장급들이 그 당연직으로 설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언하고 의제 만들고 나서는 과장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 좀 나와라 그러는데 구속력도 없고 나와서 뭐가 되는 것도 안 나와서 뭐가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행정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넌스가 왜 어렵고 국장님이 10년 이상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생태계의 원리,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약육강식의 원리죠. 그런가요? 사자는 자기가 배고픈 만큼만 먹잖아요. 우리는 냉장고에 다 쌓아놓는 걸 넘어서서 회사도 뺏고 뭐 수천억씩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보면은 이 바이러스든 사자든 참여하지 않는 게 없고 이 바이러스 뭐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이 그 개구리 무슨 종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저는 생태계의 원리가 이 약육방식의 원리가 아니라 참여와 다양성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그거를 우리 사회로 붙여봐도 똑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주요 추진 주체들을 모으게 하는 그런 그 원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울 일이 너무나 많고 환경이 계속 파괴돼 가는데 왜 우리가 행정에 들러리를 서야 되냐. 이 행정에서 돈을 받는 그런 NGO로 전락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 불만들도 많았던 것이 이전에 의제21의 추진 과정, 추진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초기에 이 의미들이 퇴색했기 때문에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정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런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또 따져볼 얘기인데요. 행정이 늘 그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불만이 뭐냐면은 당신네들은 영수증도 제대로 안 챙기고 회계장부 못 써 이런 건데 이 실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그게 한 축에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 축에서는 이 그만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행정이 해왔던 방식을 보면은 자기들이 참여는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책무는 않고 또 이 모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 인파워먼트를 안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 이 전국의 그 지방의제들이 약해지거나 시장이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런 데가 다 이 책무와 권한 부여의 균형점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요. 네 번째로는 기존의 그 행정이 해왔던 방식, 시민단체들이 해왔던 방식의 목표 체계를 전환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만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목표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국에, 무슨 과에, 무슨 팀에, 무슨 업무들이 이렇게 쌓여있죠. 그거를 행정 내부에서 성과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민단체 지원 액수율 뭐 이런 비율을 가지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하자 그러면 또 다른 업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무슨 국에 무슨 과에 무슨 팀에 내 업무가 있는데 성과평가도 하라 그러지 이 투명성도 제고하자 그러지 선별 영향평가도 하라 그러지 이제 또 지속가능성 평가냐 그렇게 해서 부정한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원에서도 이 지속가능 발전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이 단위 과제가 있고 성과 지표가 있는데 용역사가 비전을 설정을 해요. 우리가 모여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사가 전략도 세우고 용역사가 이해과제도 해서 단위 과제를 연결해 놓고 용역사가 지속가능 발전 지표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지표가 용역 보고서로 오면은 기획부서나 담당 부서는 저 지표들을 나누기에 바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의 지속 가능성 이러면 수원시장이 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을 공무원 책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취업자 수 증감률 이거를 일자리 부서만 잘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사회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이런 것도 잘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동차 사고 사상자 수 교통부서만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지표들은 하나의 지침이 되는 지표이지 저 지표를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부서로 묶다 보니까 이 부서들이 반발하는 거죠. 의제에 참여 안 해야지. 또 지속가능성 평가 안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표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전을 함께 세우고 전략도 이행과제도 함께 세운다라고 하면은 공무원의 책무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단위 과제를 잘 하는 거고
지속가능 발전 지표도 같이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전체가 이 단체장의 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증감률 지금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은 경제부서도 사회부서도 저 지표가 저런 상태이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어떻다, 사회적 경제 자립률이 어떻다,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다. 그러면은 환경부서만 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제부서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를 어떻게 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행정이 이 도로과에 세부 사업들이 있어요. 도로 조명 관리 저렇게 성과 지표를 놓다 보니까 저거는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 가로수 깨졌다 그러면은 그거 가서 교체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행정이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 지속협의 실천 의제를 만들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이 굳이 안 끼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소등 사업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바꾸고 이행 과제를 바꾸고 단위 과제를 바꾸면 아까 무슨 실, 무슨 국에, 무슨 팀의 내 업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지금의 업무는 2번 전략의 3번 이행 과제에 2-3-1번 단위 과제를 성취하는데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목표 체계를 바꾸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도로과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조명 관리 이거 말고 뭐 다른 걸 뭘 할까 고민하면서 이 논의의 장이 생겨서 지속협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교체 개소수 이런 식으로 지표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면은 이 일을 잘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유엔에서 이 13번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데 그 목표에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 구조를 바꿔가는 것. 그래서 이 인천 부평구가 지난 2010년도에 조직 진단을 거쳐가지고 2011년부터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게 그 목표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직이 어떨까? 다 안 움직이는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 및 직속으로 비전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추진한 거죠. 그러면서 교육을 계속했고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을 새롭게 행정을 바꾸는 걸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목표 구조를 바꾼 거죠. 그래서 실국 단위로 있던 목표들을 이 전략과 이행 계획으로 지속가능성 지표도 지표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011년도에 진행이 되고 2015년도에 다시 진단할 때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아까처럼 5회라고 했던 데처럼 하나씩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지표로 삼고 지침으로 보고 내 업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지표는 무슨 과에서 담당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그 업무랑 관계없는 지표가 떠있거나 아니면은 이 무슨 비율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자기들 성과관리 지표를 거기다 바꿔놓기나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체제는 이렇습니다. 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4가지 꼭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원탁 테이블에서 부평하면 떠오르는 거 뭐냐, 이 10년 뒤에 뭐 어땠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푸른 뭐 부평, 뭐 문화가 있는 부평, 뭐가 있는 부평 그런 것들을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이 4개의 목표를 세운 거죠. 큰 축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왔던 그 업무들을 각 팀별로 다 꺼내보니까 189개인가 169개인가 있었어요. 그 목표들을 다 종이 한 장에 써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 아까 4축 있지 않습니까? 환경, 경제, 사회, 문화 그 4축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자를 4개를 놔두고 그 업무를 무슨 실, 무슨 국의 업무가 아니라 이 업무는 그 4개 상자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지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만약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이거는 주택부서의 일이었을 텐데 주택부서가 아니라 이 일은 이웃과 함께하는 부평이라는 복지 전략을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목표다. 이렇게 목표 구조를 바꾼 거죠. 그래서 그 통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 60개씩은 모였겠죠. 그거를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했어요. 행정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묶어서 이행과제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묶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라고 묶을 수 있겠다 묶고 그렇게 하면서 이행과제를 그러니까 묶어낸 거죠. 범주화해낸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그간에는 이 사회복지 부서에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목표는 그렇게 잡지만 실제로는 협의체 운영 횟수 이렇게 사업이 있죠. 그러면 그간에는 이 협의체 운영 횟수 이거를 목표로 어떻게 설정해 놓냐면 작년에는 3회, 올해는 4회. 그러니까 작년에 3번 회의를 소집할 거를 올해 4번 소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다 100% 성과 달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냥 실국장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게 공무원의 삶이었는데 이거를 바꾼 거죠. 4번 전략, 4-1번 과제, 4-1-1- 그 단위 과제로 목표 체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에는 민간자원 발굴 지원이라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바꿔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렵죠? 근데 그 실국 단위로 있었던 그 목표 체계를 이 전략별로 이 업무를 재배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한 4년 동안에도 안 이루어졌어요. 5년차, 6년차 돼서 비로소 된 거니까 이 부평 모델이 빛나는 이유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단체장들이 5, 6년씩 투자를 내가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쉽게 전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수의 이 지자체에서는 지표만 설정해보자. 공동으로 지표만 설정해보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지표만 따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인천 남구 의제 예시를 드려드릴 텐데요. 그런 지표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한번 해보자. 새로운 프레임으로 새로운 철학을 해보자. 행정도 제한할 수 있고 우리도 제한할 수 있죠. 청소년 비만 문제가 큰 문제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면은 행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만 원인이 다양하고요. 그거 우리 부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보건소에 가면 자료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같이 머리를 맞댄다라고 하면은 이 건강한 청소년이 되지 않으면은 미래에 이 복지 지출이 더 커질 거니까 이 문제 좀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비만율이라는 지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에서 이런 지표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표본 학교 2개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 행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비만 정책을 어떻게든 개발해보자. 이렇게까지 가죠. 여기까지 오면은 다른 부서들이 이제 그 목표 체계를 바꿨다라고 할 때 체육부서에서도 그런 지표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도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좀 하는데 도와줄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목표랑 전략이랑 이런 걸 다 세우고 나서 그걸 달성했는지를 보는 게 지표인데 무슨 지표를 따로 하느냐 이렇게 불만인 분도 계셨는데 지속가능 발전 지표라는 거는 성과 지표는 아니다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수준을 보는 거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수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분야에서는 비만 문제가 크다, 낮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속 가능성 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요. 그 전에는 푸른 경기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알아서 평가하고 공무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런 구조로 왔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담당 부서만큼은 알고 있어요.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31개 시군에 그 전체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표를 총 61개 지표로 해서 세부 측정 지표까지 갖고 적용을 해보니까
78개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해 왔고 42개는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아까 우리 경제분과 잘 안 모이는 거 보니까 경제가 약했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참석자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사회자가 붙은 이 분들이 많이 오신 걸 보니까 확실히 이 경제분과가 더 그 전망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지표 평가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냥 그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청에 있는 자료 아니면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 불가한 지표들이 많았고 이 조사 대상이 불명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시군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에 이 지표를 소개를 했더니 우리 수원의 부시장님이 이 경기도가 한 거를 왜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수원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제 지표를 경제부서만이 담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지표 상태니까 지금의 그 경제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경제부서는 뭐 할까? 사회부서는 뭐 할까? 문화부서는 뭐 할까? 그걸 논의하면 되는 거지. 지금 경기도가 한 걸 왜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예시가 전주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인데요. 여기는 행정하고 이 협의회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했던 그런 지표예요. 근데 경제분과의 전주 비빔밥 판매 그릇 수 이게 얼마나 전주 같은 이 지표입니까? 전주 비빔밥이 많이 팔리면은 경제부서의 과장님이 승진할까요? 어떻습니까? 비빔밥이 덜 팔리면은 경제부서 과장님이 경질될까요? 그거랑 상관없죠. 이 비빔밥이 많이 팔렸다. 이게 하나의 지침, 지표, 상태로 있으면 경제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 교통 체계를 개편해 볼까? 아니면은 숙박 시설을 더 늘려 볼까? 아니면은 보건소에서는 위생 단속을 좀 많이 나가 볼까 하는 그런 데 대한 지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옥마을 숙박자 수 중에 외국인이 3,000명이나 늘었다. 그러면 문화부서에서는 저 지표를 보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해설사, 설명사들을 좀 더 많이 자원봉사로 모아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수원 의제, 4차 의제에 10대 분야의 30대 행동 목표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목표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모이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만 행정이 전혀 안 움직이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이렇게 지표를 공동으로 설정해 놓거나 아니면은 그 행정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집에 가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지표를 만들면 계속해서 수원시에 이런 상태가 이러니까 경제정책 좀 더 잘 해보십시오. 사회정책 좀 잘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충남에서는 이 아산시가 이 위원들 숫자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이 의제가 별로 활성화 안 됐을 때 아예 이 1인 1지표 책임지표제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이 나는 이 분야에 좀 잘 알고 있어. 나는 이 분야에 좀 잘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14개 지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표만큼은 내가 통계 지도들 모으고 그 대안도 좀 얘기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1인 1지표제를 갖고 있었고요. 지금 작년에 17개 목표를 유엔이 합의를 했는데 해마다 그 각국 자체 평가를 해야 되고요. 4년마다 유엔 차원에서 전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국이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2개 나라가 지난 7월 달에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기한은 우리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17개 목표 밑에 169개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게 선진국, 후진국 193개국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 크게 묶으면 빈곤이지만 여기에 세부 지표들이 있어서 세부 목표들이 있어서 그거를
필요한 대로 꺼내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230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로 해마다 평가를 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 17개 목표로 아까 이 박정호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의제를 만들 때는 17개 목표를 고려해서 지방과 국제 차원을 이어보는 역할을 할까. 그리고 지금 그간에 좀 행정이 나몰라라했던 그 역사들을 이제 다시 좀 부활시키는 그런 그 계기로 삼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조직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UN 워터라는 조직에서는 6번 목표가 물 목표인데 거기 이제 세부 목표가 6개가 있어요. 마실 물, 위생, 수질, 이 물 부족, 수자원 관리, 생태계. 그리고 이제 A, B로 되어 있는 목표들은 6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얘기를 합니다. 6번 목표를 달성하려면 협력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 워터에서 물과 관련된 지표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뒤져본 거예요. 11-5번 목표에 물 관련 재해 목표가 있으니까 UN 워터라는 조직에서는 이 6-1부터 6번까지와 11-5번 목표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이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9개 주요 그룹의 인권, 주거권 뭐 이런 이 이슈들을 뽑아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의제를 만들었던 지난 이 90년대 중반 후반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번 빈곤 목표, 2번 도시농업, 기아, 식량 안보, 3번 건강 이런 목표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1번 목표와 관련돼서 청소년 빈곤 문제, 뭐 농민의 빈곤 문제 한번 해보자. 도시농업이나 여기 세부 목표가 도시농업들이 있어요.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정부는 뭐할지, NGO들은 뭐할지, 건강 문제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는 뭐할지 이런 거죠. 그럼 지금 이 SDG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가보면 이렇게만 모여 있어요. 1번 목표 토론회, 2번 목표 토론회, 경실련에서 개최하는데 뭐 5번 목표 토론회, 여성단체에서 개최하는데 4번 목표 토론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면 그간의 이 SDG라는 이 타이틀을 걸지 않아도 성평등 관련된 토론회를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각각 목표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토론하면 되겠네. 그리고는 최종 결과물을 가져오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해 그 자체 평가 그 각국의 평가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행체계였습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이행할 건지, 지방 단위에서 어떻게 이행할 건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지방의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요 매트릭스를 완성해주는 역할이 그 업그레이드 역할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빈곤 문제 관련해서 많은 정책 이슈들을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 가로축으로 돼 있는 그런 많은 이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은 여성 그룹이 참여해서 풀어낼 수 있게 할까? NGO가 풀어낼 수 있게 할까? 그리고 NGO만이 아니고 NGO랑 농민이, 기업과 원주민이, 여성과 과학기술자가 모여서 풀어야 될 이슈들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실은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남부에서는 이 인천 남부가 얼마나 가난한 동네냐면요. 이 빈곤율부터 해가지고 범죄율, 자살률 전국 1위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재정 자립도 꼴찌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구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돈도 없는데 옆에 동네 부평구에서 지표 만들었다니까 그거 가서 베껴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베껴온 건 아니고 국내외 한 200여 개 지표를 모아가지고 이 추진단을 행정에서 팀장이 3명이나 들어오고 이 지속협의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또 3명이 들어와서 이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외 지표들을 다 뒤져보고 그 중에 한 70개, 60개를 뽑았어요.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그리고는 이 공무원들하고 워크샵을 해가지고 그 지표를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4개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 34개 지표를 기존의 구청장님의 전략과 분야에 그대로 맞춘 거예요. 부평처럼 새로 짜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에 이 목표는 UN SDG 몇 번 목표랑 관련이 있다. 이런 체계도 구축을 할 수가 있었고, 공무원들한테 우선순위를 이렇게 뽑은 거죠. 그래서 34개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34개 지표 중에 이 상위 9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갔어요. 전체 34개 인천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지표 표인데 시민들한테 나가서 숭이동에 가서 용현동에 가서 평생학습 축제에 가서 이렇게 그 지표 투표를 한 거죠. 우선순위. 그래가지고 마을 카페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생학습 참여가 높았으면 좋겠다. 건강검진율, 도시공원 면적, 요 지표 상위 지표들이 다 인천 남구가 그간에 꼴찌하고 있는, 그래서 인천 남구가 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목표와 뭐 전략과 이런 거를 따로 세우지 않았어도 이 현재 이 남구의 지속가능성 상태, 그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표만 가지고도 인천 남구에 하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인천 남구가 34개 지표를 관리할 거지만 이 9개, 특히 한 4-5개 핵심 사업으로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진단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 지표의 추세들이 왜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월, 3월, 4월 이때는 이 공동사업,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과 이 지속협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들을 이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요. 1기 때는 그냥 명망가 출신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부평에서 2011년도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이 없었어요. 2기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교육 무슨 협의회 회장, 학부모 무슨 회장, 여성단체 무슨 회장, 이렇게 그 협의회 조직의 이 네트워크들을 또 위에서 네트워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성 분야의 이슈는 요새 이래, 교육 분야의 이슈는 이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마련했고 기본 조례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UN 17개 목표에 맞춰가지고 기본 계획을 만들었던 거를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형 목표는, UN 목표가, 일본 목표가 빈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 5차 수원의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이 참여하신 분도 계실 텐데 9월 초에 경기대회 했죠. 그때 이 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UN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230개 평가 지표 중에 우리한테 좀 맞을 것 같은 거를 이 사무국에서 60개를 출연했어요. 그리고는 지속협 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22개를 뽑아냈어요. 그리고는 31개 우리 시군의 지속협 사무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6개를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기대회 때 1개의 지표를 정했는데, 그 1개라는 건 뭐냐면 31개 시군이 제각기 지속협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년도 다시 경기대회 할 때까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거를 이 1개의 지표를 정했는데 도시농업이었어요. 도시농업 지표를 최종 정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그런 사업들을 쭉 제안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딱 듣기만 해도 열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이 활성화된 데도 많이 없고, 이 단체장 바뀌면서 아예 문을 닫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모이기가 지역적으로 너무 멀고 그런 강원도인데, 강원대회가 같은 날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강원대회 때는 모이는 숫자도 적고 그래서 한 40여 명이 남았는데 그 40여 명이 원탁 테이블을 해가지고 17개 목표 중에서 아까 경기도 방식과 유사하게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강원도의 핵심적인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룹별로 원탁의 그룹별로 이런 종이를 뿌려줬습니다. 17개 목표가 그대로 있죠. 스티커를 여러분들한테 3개씩 드렸어요. 3개씩 드려가지고 이 17개 목표 중에 나는 이 3개만 뽑는다 그러면은 3번 목표, 13번 목표, 16번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이제 찍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 조에서는 3번 목표를 논의를 했겠죠. 그 목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이 필요할까, 어떤 사업들을 또 해야 될까, 그렇게 논의하고 묻고 붙여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조는 이 8번 목표, 좋은 일자리 목표를 토론했는데 취업률이 좋겠다, 지속가능한 생산 인력을 확보하면 좋겠다, 관광산업 확장 진흥을 하면 좋겠다. 지표를 3가지를 골랐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유치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창설 지원 이렇게 실행 계획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체 이게 시조에서 이제 붙여놓은 거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실현 가능성이 이게 제일 높겠다, 기대 성과도 이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조에서 낸 거는 관광산업 확산을 위해서 특화된 지역 축제 활성화, 의료관광 뭐 이런 것들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A조는 건강 문제 3번 목표인데 노년의 경제자리 비율 그리고 일자리 교육이나 공동체 형성 이런 걸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불평등 해소 2조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이런 데 높았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특성이라고 할 때 노인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불평등 문제, 강원도민들이 그간에 늘 생각해왔던 그런 이 일들이 그대로 지표 속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지역마다 옛날 녹색성장 담당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니면 그 전에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 이렇게 했던 것처럼 UN SDG 담당관 이거를 지금 둘 건가 말 건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통계치도 지금 어떻게 할까, 국가 지표나 평가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지역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이제 지속협이 먼저 나서서 하든 아니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수원의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자, 시장님도 괜찮은데 우리 목표부터 그냥 이 실행계획 전략까지 싹 세우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중요한 지표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지표들을 이전에 30대 행동과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17개 UN 목표에 하나씩 끼워 맞춰볼 수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우리는 한 11번 목표만 집중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목표를 정하고 지표를 정하고 하는 방식이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이 만들어서 제안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인천 남구처럼 시민들이 투표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런 논의들을 저는 이 수원이 이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차분히 하셨다가 내년 이 봄에 새로운 의제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래 잡았지만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죠. 요즘 부평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평이 이제 아까 SD 지표를 내가 관리해야 되는 지표 이렇게 그 개념을 깨고 그 지침이 되는 지표 이렇게 상태 지표 이렇게 이제 개념을 바꿔놓으니까 대부분의 지표들이 작년에 평가했을 때는 높아졌어요. 근데 그게 구청장이 이제 2011년부터 했는데 2014년, 15년에 왜 다시 컨설팅을 받았냐면은 아니 이 전략을대로 하면은 지표값이 다 높아지고 좋아질 거라는데 왜 아무 성과가 없어?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그 4년 사이에
지표들이 막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내 지표니까 더 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단위 과제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이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로과에서 도로 조명 개수 이 정도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교체 수 이렇게 되질 않고 그래서 결국엔 문제가 이 SD 지표도 내 성과 지표로 생각하는구나 이걸 깰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단위 과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 지속협하고 더 논의해라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또 그러면 성과관리 아니니까 내 일을 안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일을 바꾸거나 단위 과제를 바꾸거나 그런 팀들에게는 그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성과관리 때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럼 2015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예. 그 피드백한 내용을 지금 2016년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보고서도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기획에서 이제 내려와라 이런 예, 감사합니다. 같습니다.